28번 23페이지네. 자, 128번 잠깐 보니까 어떤 계산기에서 루트 3값은 3하고 루트 값의 키를 순서대로 눌러서 구할 수 있다. 루트 3값을 구하노 더하기 3 값의 루트를 그냥 잠깐만 잠깐만 계산 값을 어떻게 하세요? 루트 3의 값을 구하노 3하고 루트 3을 끊어내면 루트 3이 나온다. 더하기 3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n번째 시행을 했어. n번째 시행을 했을 때 an 값을 구했다고 한번 해보자. an 값을 구하고 거기다가 3을 더한 다음에 구한 값에 이제 다시 루트를 씌우게 된 거지, 그치? 괜찮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는 사실이 되겠네요. 괜찮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초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초항 값은 뭐 이제 A1 값이 3번을 시행하게 된 거니까 A1 값이 뭐 루트 3 더하기 3의 루트 0 값이 되겠지. 괜찮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n번째 시행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1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겠죠? n 플러스 1 제곱은 an 더하기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야? 리미트 an 구하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게 수량값을 받는다고 말을 했잖아. 한없이 바꿔준다 했으니까. 리미트를 취해주면 이 값이 알파로 가는 거야.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3이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한 값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시행인 저 A1 값은 크게 의미가 없다. 우리 이거 뭐라 놓을 거야? 알파 놓을 거지? 그치? 이게 알파 놓는다면 이 값은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3이 됐을 테니까 쌓아 넘겨서 근의 공식에서 알파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리미트 A이 알파면 리미트 A 플러스도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문제 풀었다. 그리고 저런 유형의 문제는 항상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꼭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 249번? 야, 그래. 야, 그럼 오늘은 조금 교정이 밀린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처음이죠? 몇 페이지였지? 43페이지. 43페이지, 그거? 249번? 원둘레 길이 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249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원 둘레 길이를 싹 다 더한 게 뭐냐라고 물으죠. 첫 번째 항은 전체 1이 원래 적혀있다. 좋아? 야, 우리 이거 등비급수라는 거 알지, 그치? 원 둘레 적었죠? 등비급수라는 사실 아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더하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형 문제가 되겠죠? 요게 반지의 길이를 목표해서 질문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두 번째 안에 반지의 길이만 구하시면 끝난 문제예요. 어떻게 구할까? 여기 반지의 길이 맞나?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잘라야 될 것 같긴 해, 그치? 그리고 자르는 순간 특수각이 좀 사용되긴 할 텐데 항상 이제 원하고 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점을 찍으려면 바로 접점과 원의 중심을 찍어야겠지. 그래서 여기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야. 접점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어주게 된다면 여기도 이제 직각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여기의 값을 구한 거잖아. 여기가 이제 x라고 한다면, 그치? 반지의 길이 x가 났어. 그리고 나서 6의 길이는 또 1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뭘까요? 여기가 x잖아, 그치? 그럼 여기 뭐야? 2x지, 그치? 30도 1대 2대 루트 3이지, 그치? 따라서 여기를 만약에 x가 넣는다면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2x가 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용할까? 다른 이유에서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값 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하고 접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접점, 무접한 제 중에 빨간 점, 그 점하고 원의 중심 반드시 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치? 당연히 저 흰색 선 누구나 다 배워봤을 텐데 30이라는 단어는 특수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x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다용미 잘 살려서. 또 재밌어? 이거 9번 이거 10분씩 왜 1에 9번이니까? 알았어. 오늘 지금 뭐죠? 259번 그리고 뭐 20년 뒤에요. 여기에서 앞에 전까지 빼줘야 되잖아. 보면 나올 거야. 지금? 너도 235번이었나? 229번. 209번. 235. 자, 진입 선정 문제에서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209번하고 235. 자, 209번, 235번 잠깐 보자. 209번. 다음 시간 진도가 나갈 거야. 맞지? 209번. 36페이지. 몇 번이라 했죠? 지금만? 네, 알았어. 자, A, Bn이 수렴하고 An이 0이 아니면 Bn은 0이다. 수렴한다. 자, 우리 급수가 등비급수만 없지, 그치? 자,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AN, Bn이 0이 된다는 사실이야. n이 뭐 한다고 했을 때. 맞지? 근데 잘 생각해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좀 약간 틀릴 것 같은 문장이야. 둘이 곱한 값에 급한 합성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어떤 얘기 있어? 1, 0, 1, 0 0, 1, 0, 1 그치? 그 관례 중요한 값 꼭 여기 들어있어. 둘이 곱해 0 되는 거 1, 0, 1, 0, 0, 1, 0이면 항상 곱한 값 0이 되잖아. 그치? 하지만 둘 다 발산이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도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기 써놔 1, 0, 1, 0 A 값이 A의 수열이 1, 0, 1, 0 이런 식으로 나오고 Bn이 만약에 0, 1, 0, 1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의 곱한 값 항상 0이지만 A의 0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Bn도 곱한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괜찮아? 자, 다 했으면 235번도 잠깐 봅시다. 235번. 연우는 235번에 기억니은 중에서 뭐 질문이지? 디귿말? 네, 알았어. 자, 235번의 디귿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디귿말? 235번의 디귿이에요. 자. 등비수열이란 말 있어? 있네?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는 야, 원래는 맞아, 틀려? 그냥 원래 이제 등비수열 말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풀어볼게. 그냥 등비수열이 아니라면 여기는 리미트 an 세제곱이 0이고 리미트 bn 세제곱이 0이라고 했으면 0이면 결국은 이제 이거 세제곱이 0이면은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bn도 0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럼 둘 다 0이니까 리미트 an-bn 또한 0이 되는 게 맞아. 그치? 이렇게 나왔으면 맞는 문장이거든? 근데 다시 한 번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했었지, 그치? 그 극한값이 0이더라도 그것의 급수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등비급수한 말이 없으면 이 문제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괜찮지? 됐어? 등비급수는 어떨까? 자, 일단 여기서 무슨 말인지 같지?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그 극한값이 0이 되는 건 맞지만 여기까지 맞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극한값이 0이더라도 극수값이 0이 되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자, 일단 이제 원래는 틀렸다는 사실 아는데 등비급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그치? 한번 보자. 아, 근데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일반적인 급수 수용 문제에서 방금 전에 틀렸다고 했잖아, 그치? 틀린 거 아니야? 맞았대? 아, 그럼 등비급수면 좀 다른 거 없다, 그치? 아! 이거 문제 아니야? 야야야, 저기 바이블 잠깐 펴봐, 바이블 잠깐. 아, 맞아. 이거 다시 한번 해본다고 했었는데. 이 바이블 보고서 다시 한번 보자. 그때 선생님이 이거 관례가 뭐지? 하고서 이렇게 넘어갔던 문제들 있잖아. 이거 뭐냐면 103페이지 기억 한번 보자. 바이블. 맞아, 이거 해준다고 했었는데. 103페이지 기억에서 AN, BN이 0이면 등비수의 AN, BN의 공비는 서로 같다라고 했었지, 그치? 이것도 한번 잠깐 보자. AN, BN이 0이 된다는 소리는 기억되는 거 했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리미트 AN 마이너스 BN은 0이 된다고 했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등비수와 AN, BN의 공비가 같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진 않죠? AN, BN이 서로 같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약간 애매한 문제가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수렴값을 받는다면 시그마 AN 같은 경우 있잖아. 그 값은 바로 1-R 0분의 K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니까 초항 이렇게 쓰고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DN 값도 사실은 1-R2분의 K2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괜찮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같게 되게 된다면 이 값은 0이 되는 거거든? 그치? 괜찮죠? 이게 등비수요니까 쓸 수 있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R1 값하고 R2 값을 적당히 좀 비교해볼게. 예를 들어서 R1이 2분의 1이야. R2가 4분의 1이 되게 된다면 1-2분의 1분의 K1 그리고 1-4분의 1분의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3분의 1 같은 거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K2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것을 만족하는 K1, K2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급수는 같지만 공비는 서로 다른 것들이 되게 돼서 사실 기억은 틀렸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그치? 계산해보면 이게 이 K1이잖아. 그치? 그리고 3분의 4 K2 이런 식으로 되게 됐을 테니까 6K1이 4K2 이런 식으로 됐을 테니까 K1하고 K2 값을 뭐로 잡으면 좋을까? K1 값은 2 그리고 K2 값은 3이라고 잡으면 되겠다. 즉, 이 말 뜻의 의미는 AN 수열을 첫째 항이 2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 0, 3인 맞지? 2K1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얼마 쓸제곱 그리고 얘의 수열을 3 곱하기 첫 번째 항이 3이고 여기가 4분의 1 수열 이렇게 잡으면
이거 등비급수가 똑같아져. 그치?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지. 하지만 이게 등비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0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는 등비수열이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이렇게 써서 이제 풀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보고 잘 정리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235번에 그 질문했던 거 한 디귿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245번에 디귿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자. 모두 수렴하면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A의 B에도 수렴한다 라고 물었을 때 방금 전에 말했던 거에 등비급수 문제에서 다음 값이 모두 수렴하면 AN-BN도 수렴합니다. 우리 해볼 때는 리미트 AN-BN이 0 이런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해봐. 우리 수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즉, 야, 이거 이 문제 많이 잡는 봐봐. 이게 수렴하면은 시그마 AN도 수렴하는가? 이거 맞아? 이것만 살펴보면 돼. 얘가 만약에 수렴하면은 얘도 수렴하게 된다면 얘는 뭐 수렴하겠지, 그치? 그래서 수렴하니까 시그마가 쪼개지게 돼서 우리는 그 값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는 게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야. 맞아? 그런데 우리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보면은 얘의 공비는 R 세제곱이잖아, 그치? R 세제곱이 결국은 1하고 마이너스 사이라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R 값은 1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되겠지, 그치? 맞아? 세제곱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당연히 R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는 동치야, 그치? 똑같은 문장이라고. 얘도 수렴한다는 사실이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아? 얘가 수렴하고 시그마 BN도 수렴하잖아. 따라서 이 시그마는 쪼개지게 될 때고 그 수렴값을 간다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거기다 써놔. 시그마 AN 세제곱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수렴한다. 원래는 맞지 않거든? 근데 등비 급수니까 맞는 거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항상 R값의 범위를 살펴보면 될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 나오고 싶은 거는 등비급수의 수렴 발사 조건은 항상 R값의 범위를 살펴보고서 판단해 준다는 거야. 일반적인 급수 판단하고 좀 다르죠. 질문 또 있어요? 다 붙였어? 질문 또 있을까요? 일단 한번 잘 정리해봐. 붙인 시간 또 찾아보면 이거 못했죠? 여기서 좀 공비가 1방이 코사인 X분의 1 그리고 1방이 코사인 X분의 1은 그 값이 1분의 10단 사실이 나오죠. 너무 3분의 8일 때 코사인 값은 0이지. 그래서 여기가 1보다 크지. 그래서 1방이 코사인 X분의 1분의 제니까 이거 생각은 뭐가 되는 것 같은 x가 결국으로 1 마이너스 1 사람들 뜻하는 x분의 1 뜻하는 x가 될수 있다. 그래서 x는 최대한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할 수 있겠어? 세제곱이 1하고 마이너스 1사는 왜 R값이 마이너스 1 사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러게 이런 거좀 강의에서 할 말이 없네. 알뜰정실 마이너스 1사이면은 알값은 마이너스 1사이. 여기하고 여기로 가면 맞지? 얘가 마이너스 1사이면 세제곱하면 점점 쌍제곱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러면 이 말대로 부정을 좀 살짝 규립 부정을 보면 만약에 R값이 1보다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1보다 크니까 이거 모순이 되지 않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보는 거야. 아니 그럼 1보다 크면 R 세제곱은 결국 1보다 커지게 될 테니까 원래 있던 문제의 모순이 되지 않지? R값은 1보다 크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해는 1번? 오케이. 2대1번 했다. 여기 사실은 급수 수열 파트 이제 여기서 끝났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수하고 로그함수는 이제 함수 파트 들어가. 그 전에 뭐 한번 정리한다는 셈치고서 갑시다. 200 몇 번이랬지? 1번에 201번? 페이지는 34페이지 34페이지 201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201번. 첫 자부터 n함과 잡을 SN이와 같다. 그렇군. 시그마 AN이 SN 수렴할 때 30S 값을 구하시오. 자, 푸는 방법 한다면 10초 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봐야 돼. 우리가 구하는 이 급수값은 사실 리미트 S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문이었죠. 그리고 리미트 Sn 값하고 똑같은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플러스 1도 다 똑같다. 이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 리미트를 취할 거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 이 값이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 리미트 n이 0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다 양변의 리미트 취해주는 훈련 문제예요. 괜찮죠? 30x 값도 금방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결국은 이제 이 값이 S를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것이 전부 다 S가 될 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변의 리미트를 취한다. 리미트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S 더하기 2S가 될 테고 즉 3S가 되겠지. 얘는 2네요. 그렇지? 3S가 2가 되니까 그 S는 3대2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됐어? 자, 밑줄 시그마 A는 리미트 Sn 값 구하는 거다. 즉 Sn에 대한 식이 나왔으면 양변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야. 또한 리미트 Sn과 리미트 Sn 플러스는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걸 잘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시그마 A를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A이 0이라는 사실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 잘 정리해봐. 질문하고 있어? 자, 258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258번.
85페이지. 어떤 양을 복용하며 6시간만 지날 동안 체내에 남아있는 양의 양이 6시간 전에 반으로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든다. 방광기 문제네? 이 약은 24마다 한 번씩 일정한 약을 복용해야 하고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16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약을 규칙적으로 평생 복용할 때 복용할 수 있는 약의 최대 몇 mg입니까? 보자. 근데 이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 거기다 무슨 계산기에다 루트 써가지고 AN하고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를 구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장 나온 것들이 다 첫 번장부터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n번장 구했다가 가정하고 n 플러스 1번장과 AN 사이 관계를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즉 관계식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해보자. n번 시행을 했을 때 A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n 플러스 1번째 양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24시간이 지났어. 24시간 지났으면 6시간마다 관광기거든? 간식 줄어들어. 6시간에는 2분의 1 A이 됐을 테고 12시간은 4분의 1이 됐을 테고 18시간은 8분의 1. 그 다음에 24시간에는 16분의 1이 되겠지. 이겼어? 하루 동안에 4번의 관광기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즉 2분의 1에 이제 16분의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약을 먹은 거야. 그 먹은 양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K값이라고 하자. 이 정도 양을 먹은 거야, 매일. 괜찮죠? 이거지? 그래서 요 A인이 뭐냐면 A인이 n의 시행 후 남아있는 약의 양, 몸속에 남아있는 약의 양을 A인으로 하자. 그래서 K 먹었을 때 이게 이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리미트 AMI야. 무한히 평생 먹는다 했으니까 이게 무한으로 간다했을 때 이게 몸속에 남아있는 몸의 양인데 이 몸의 양의 양이 160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A를 구해줘야 돼. 여기에 리미트 취합니다. 리미트 취하고 리미트 A이 결국 K간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K값 그 식이 160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된다.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 그치? 계산기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잠깐만. 선생님 시간 잘못 썼나? 혹시 답이 나와? 시계 좀 다른데? 답이 나와? 맞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지. 문제 많지? 재밌었네. 너도 봐봐. 그런 이유가 있을까? 일단은 안 됐고, 앞에? 앞에, 요새가 일단부터 계속 다 했던가? 엄청 많이 했네. 근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번도 잘했네. 배웠었어? 그냥 가위도 보고 그냥 스스로 한 거야? 그게 가능해? 이게 그냥 혼자 가위를 보고서 이거 스스로 했다고? 선생님처럼 끝냈어. 선생?
열심히 했구나. 알았어. 인정. 이거? 자, 그게 257번도. 자, 사실 이거는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계속 나왔던 이제 좀 약간 화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문장을 잘 읽고 식을 잘 세우시오라는 문제가 돼. 어떤 공장에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비닐로 수거되고 그중 80%가 비닐로 재생산된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돼 이 비량의 재활용률을 더하시오. 어쨌든 우리 한번 해보자. 올해 A 하나 봐. A를 재생된 B라고 봐. 재생산된 B는 재생산된 비닐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N번 차항에서 AN이 이제 이렇게 재생이 됐어. 그럼 AN이 수거가 되는데 얼마만큼 수거가 되냐면 그냥 버려지는 것도 있고 그냥 75만큼 수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게 80%가 비닐로 재생되는 거야. 이 비닐에 처음 생산된 비닐량이 뭔 말이지? 초기 그냥 처음 생산된 비닐이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이게 뭐냐면 1회 재생산된 거 그리고 2회 재생산된 거 그리고 3회 재생산된 거 다 합쳐야 되는 거야. 이 재생산된 비닐의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N번장에 재생된 비닐의 양만 말하는 게 아니라 1회 시행부터 계속해서 재생된 비닐 양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을 싹 다 더한 게 재생산된 비닐 양이 합이 되겠다, 그치? 처음에서 수거가 되고 80% 재생산이 났어. 자, 처음 비닐량을 만약에 A라고 놓고 합시다. 싹 다 더하니까 N번장 자, 첫 번째 항이 A야. 그리고 이제 1회 시행을 했어. 1회 시행했으면 A에서 참 100분의 75만큼이 수거되는데 이 수거한 내용의 80%가 재생산이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괜찮지? 이게 1회 시행.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가 나올 텐데 2회 시행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2회 시행일 때는 100분의 75 이렇게 쓰고 더하기 100분의 80만큼 재생산된 1회 시행에서 재생산 비닐에 다시 100분의 75가 수거되고 그 다음에 100분의 80만큼이 다시 재생산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등비 수의 합이다, 그치? 공비는 만분의 75 곱하기 80이 됐을 테고 초항은 A가 되시는 거죠. 그래, 아 잠깐만. 재생산된 비닐 양념이니까 이게 초항인데? 잘 생각해야 돼. 초항이 A가 아니지, 그치? 이게 바로 초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등비급 문제는 초항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 초항은 한 번 시행한 값이 초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아니라 그 초항 자리에 요걸 써놨어야 되는 거지. 밑에는 A가 맞지? 처음 생산된 비닐은 A가 맞지, 그치? 근데 여기는 재생산된 거라고 했으니까 1회 시행 값이 다 초항이 되게 되는 거지. 너는 질문 있니? 문제가 뭐야? 언제가 이게 15분의 16K가 되는 거잖아. 리미트에 만약 리미트를 만약에 알파한다면 리미트는 알파면 여기 16알파가 알파 더하기 16K가 되는 거죠. 15알파가 16K가 되는 거지. 15분의 16이 뭐지? 15분의 16 값이 160을 넘지 말아야겠지?
어떤 질문 있을까? 아, 그거? 이게 알파제거지. 알파에 대한 질문인데 알파는 15대 16이었어. 이만큼은 K가 되니까 남아있는 양은 구한다면 고등어 신기하고 질문 있을까? 얘는 어떡하지? 여기가 이렇게 없네. 일단은 구할 수 이때 주니까 안 했어. 자, S1은 T1에 질적하고도 전산하고 전산표를 구하는구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S1인데 이게 S2. 당연히 S1을 구할 수 있을 거겠지.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거 만약에 써놓으면 이거 X 이거 X잖아. 잘 잡혔다. 얘가 X하겠지. 삼각 고정해서 전환점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축단 나오고 이 추수한 세계에서 질문 있을까요? 네, 아이고.